무려 100년의 시간을 품고 있던 그 집은 정성스럽게 개조되어 이제는 전통과 현대가 환상처럼 어우러진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신해 있었죠. 겉은 고요하지만 그 안은 한국의 재계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예약은 늘 꽉 차 있었고 이곳을 둘러싼 입소문은 이미 오래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저녁, 그 전설 속 공간에서 한 부부의 특별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산 로만의 콩티입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소믈리에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랐습니다. 빛을 받아 은은히 흔들리는 붉은 와인 속으로 과거의 기억과 세월이 스며드는 듯했죠. 최민서 회장은 잔을 들고 오롯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정말 순식간이었어. 그의 아내 박지은 대표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맑은 소리가 두 잔 사이에서 울려 퍼졌고 레스토랑의 조명이 더욱 따뜻하게 부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고 완벽해 보였던 순간은 다음 장면에서 곧장 악몽으로 바뀌고 맙니다. 괜찮으세요? 박지은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그는 힘겹게 말하며 와인잔을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지은의 비명 같은 외침에 레스토랑 직원들이 재빨리 움직였고 매니저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남편이 상태가 심각해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빨리요. 매니저는 휴대폰을 꺼내 긴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최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얼굴빛은 점점 더 창백해졌죠. 박지은은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몸을 떨었습니다. 리사 선생님 안 계세요? 의사분 없습니까? 매니저가 레스토랑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손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리사입니다. 그는 삼성 서울병원의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의사는 빠르게 최 회장의 맥박을 짚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스토랑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VIP룸으로 달려 들어왔고 박지은은 끝까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살릴 수 있겠죠. 제발. 그러나 구급대원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이동 중에는 따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박지은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곧장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 몇 분 전까지 환하게 웃던 얼굴이 이제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뚫고 속도를 냈고 안에서는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최 회장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응급실 팀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심폐소생술 바로 시작하세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심장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들이 총동원되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응급실 바깥 대기실. 박지은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서 강은주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박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닫힌 응급실 문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무거운 그림자로 덮여 있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여러 차례 멈췄고 지금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의사는 잠시 망설인 끝에 대답했습니다. 다음 몇 시간이 고비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지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강은주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고 박지은은 다시 물었습니다. 심장마비인가요?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유사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이상한 점이라니요? 최 회장님은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이 발견된 적이 없었죠. 네, 한 달 전에도 정기검진을 받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의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원인이요?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중독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독이요? 박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현실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은 화면 속 문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 문서 정부기관 내부 자료잖아요. 어떻게? 정성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 질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남편과 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얽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몇 개의 위협 분석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오라클 시스템은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수준의 사이버 방어 체계와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우스를 클릭해 특정 인물의 프로필 사진을 띄웠다. 이 남자, 리처드 에반스, 섀도우 넥서스의 전술 지휘관. 최근 그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그의 이동 경로는 당신 남편의 회사 근처와 일치합니다. 그럼 남편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건가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강은주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오라클을 손에 넣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기술을 봉쇄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랙오키드는 경고일 수도 있죠. 그를 제거하겠다는 조용한 경고.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기술을 넘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국가기관의 요청도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정성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기술이 특정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 세계 질서가 바뀔 수 있어요. 섀도우 넥서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유일한 변수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지훈은 두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남편을 구해야 해요. 해독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독제는 서울의 단 한 곳, 아주 특별한 경로를 통해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연락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과 접촉하려면 당신들이 직접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해요. 강은주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위험이라니 어느 정도죠? 그가 있는 곳은 강원도 삼척의 한 버려진 군사기지입니다. 현재는 민간인 접근이 금지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아직도 드론 감시망이 작동 중입니다. 왜 그런 곳에
그가 전직 국방 과학기술 개발자였고 국가를 배신한 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독제를 만드는 데 성공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그곳에 스스로를 가뒀죠. 박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어떻게 가야 하죠? 지금 당장 떠날 수 있어요. 정성호는 한 장의 지도와 수기로 적힌 메모를 꺼내 박지훈에게 건넸다. 여기 이 경로로 이동하세요. 도중에 군감시 장비에 노출되면 끝입니다. 이 신호 방해 장치를 가지고 가세요. GPS와 휴대전화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둘만으로요? 아니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정성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당신 남편을 구하는 일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죄를 조금은 씻어야겠지요. 박지훈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 것. 그리고 정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덧붙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를 믿지 않으시나요? 강은주가 물었다. 정성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믿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작전에서는 누구든지 변수입니다. 대피책은 항상 필요하죠. 차는 병원으로 향했다. 박지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다잡았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남편의 생명이 걸린 지금 그녀는 단 한순간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 기계의 의지에 간신히 이어지는 호흡.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의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자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독제가 확보될 수 있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선고 같았다. 그 시각 정성호는 다시 차량에 올라탔다. 휴대전화로 암호화된 통신기를 꺼내 어떤 번호를 눌렀다. 아사노 씨, 나다. 혹시 그 샘플 아직 확보 가능할까? 짧은 침묵 끝에 들려오는 일본어 응답. 정성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네가 직접 가져와 줘야겠군. 오늘 새벽까지 서울에 도착할 수 있나? 통화가 끝나고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구름 낀 새벽 하늘이 조용히 도시를 덮고 있었다. 한편 인천 외곽. 황대명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뒤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다. 금고를 열고 안쪽에서 오래된 서류함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일본 도쿄의 한 비밀 연구소와의 통신 기록, 그리고 약물 샘플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이제 다시 쓰게 될 줄이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이며 오래된 파일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 박지은은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당신은 반드시 깨어나야 해요. 당신 없인 우리 아이들도, 나도.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 시각 이수진 부장은 거대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울의 뒷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본래 이런 일을 맡을 위치가 아니었지만 박지은의 절박함에 흔쾌히 움직였다. 약속된 시간 새벽 6시. 세 사람은 다시 창고 앞에 모였다. 황대명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짧은 고가에 인사를 하며 말했다. 돈은 준비됐겠죠. 박지은은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황대명은 가방을 열고 안을 확인한 후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거래를 진행하죠. 그는 창고 안쪽에서 은색 보관함 하나를 들고 나왔다. 보관함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바이알 2개와 특수 주사기가 들어있었다. 이게 바로 실험용 해독제입니다. 성공률은 75% 이상. 투여 후 30분 안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두 번째 바이알을 써야 합니다. 황대명이 설명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갑시다. 박지은은 보관함을 품에 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정성호가 나섰다. 의료진에게 맡기기엔 아직 비공식 약물입니다. 전문가의 손이 필요해요. 차는 고속으로 서울로 향했다. 해는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성호는 곧장 남편의 병실로 향했다. 의사들과 짧은 설명을 마친 그는 특수 주사기를 꺼냈다. 최 회장님, 제발 이 약이 당신을 살려주기를. 박지은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성호는 바이알 하나를 조심스럽게 주사기에 옮기고 회장의 팔에 조심스럽게 약물을 투여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0분, 20분, 30분. 갑자기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심박수 모니터에 변화가 나타났고 의료진이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복 반응입니다. 몸이 해독을 시작하고 있어요. 의사의 외침에 박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성호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엔 안도와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긴장의 흔적이 비쳤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박지은은 정성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저희와 함께 수년간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민서가 가장 아끼던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정성호가 조용히 말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박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죽음과 맞서고 있고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녀는 자신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박사님께선 우리 편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게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다. 30분 후 연구원들은 보호복을 입고 실험 장비 앞에 나란히 섰다. 유리창 너머로 박지은과 강은주, 정성호가 조용히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봉주는 복잡한 화학식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신중하게 시료를 혼합했다. 이건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된 적 없는 방법입니다. 그는 연구원들에게 말했다.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블랙 오키드는 단순한 독이 아니에요. 옆에 있던 여성 연구원이 말을 이었다. 세포 내 칼슘 신호 전달을 붕괴시키는 복합 독소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건 말 그대로 기적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정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기적이라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거라도 필요하니까요. 시간은 무심히 흘렀다. 박지은은 라운지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민서야, 제발 버텨줘. 그때 강은주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지금 이 상황 혹시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건 아닐까요? 박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독 성분, 민서 회장이 블랙 오키드에 노출됐다는 사실, 해독제를 찾으려는 우리의 움직임.
너무 빠르게 퍼졌어요. 누군가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성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황대명 쪽도 의심스럽고 이지호 부사장도 이상하게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병원에 그 시간에 그렇게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박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서의 친구예요. 함께 회사를 일군 동지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가 조용히 덧붙였다. 진짜 적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말에 박지은은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의심이 맴돌기 시작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누구를 의심해야 할까? 그리고 민서를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님 연구실에서 이봉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급히 실험실 쪽으로 달려갔다. 이봉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임시 해독제가 완성됐습니다. 이론상으론 신경 독소를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부작용은요? 박지은이 물었다. 일시적인 마비, 간 손상, 기억 혼란,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져갑시다. 정성호가 서류 가방을 펼쳐 약병을 넣고 조심스럽게 밀봉했다. 연구소를 나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강은주가 뒤를 돌아보며 낮게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정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셔츠 안쪽에 소형 무정기를 꺼내 작게 말했다. 플랜 B를 가동합니다. 타깃은 우리가 직접 이끕니다. 박지은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남편을 구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더 어두운 그림자로 숨어 있었다. 상태였고 그의 가방에 있던 잔여 약물 역시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경찰 책임자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었지만 박지은과 정성호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인 듯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경찰 책임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최 회장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언가 더 큰 배경이 있을 겁니다. 정성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독극물 사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블랙오키드, 그리고 그것을 유통한 배후 세력. 그 실체는 분명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병원 복도 한쪽에서는 이봉주가 조용히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수십 시간을 넘게 이어진 연구와 밤샘 작업,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극적인 전환. 그는 지쳐 있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임시 해독제가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다. 그 순간 병원장의 호출을 받은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대표님, 병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지은은 강은주와 함께 병원 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중년의 병원장이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박 대표님, 먼저 남편분의 상태가 회복세에 접어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병원장은 말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저희 병원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블랙오키드와 관련된 모든 사례에 대해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이요? 강은주가 놀라 물었다. 국정원입니다. 병원장이 낮게 말했다. 이미 병원에도 조사관들이 도착했고 관련자 전원의 신원 확인과
조사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지은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단순히 남편을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번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병원장에게 물었다. 혹시 최 회장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다시 노릴 수도 있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병원 측에서 특별 병실을 제공했고 국정원에서 직접 경호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지은은 복도로 나서며 다시 한번 남편이 있는 중환자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누워있는 최민선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지켜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민서뿐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 그리고 진실까지도. 그날 밤 박지은은 라이프팜 본사로 돌아갔다. 정성호, 강은주, 이봉주가 함께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블랙오키드 정체 및 유통 경로 추적기라는 문장이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단순한 의약품 개발이 아니었어요.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인류를 위협하는 무언가에 맞서야 하는 사명이 된 겁니다. 블랙오키드는 단순한 신경독소가 아니에요. 이봉주가 입을 열었다. 그 화학 구조는 너무 정교하고 자연적인 성분과 인공합성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정성호는 손에 쥔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오키드의 주요 성분 중 하나는 극소량만으로도 인간의 인지 능력을 마비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군사기관의 과거 보고서와 유사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강은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건 생화학 무기예요. 누가 이런 걸 퍼뜨린 거죠.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입니다. 박지은이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며칠 후 최민서 회장은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떨리며 떠졌고 박지은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 찢고 있었다. 지은, 당신이 날 살렸어? 그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우리 모두가 당신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할 것이 있어. 최민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다시금 예전과 같은 강인한 결의가 떠올랐다.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인류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첫걸음은 블랙오키드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